여기 미국 뉴욕 공항으로부터 이륙한 아메리칸 항공 소속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승무원 대기실에 들어왔는데요. 그곳에는 다음 비행을 대기하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인 승무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고 한국인 승무원이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미국 승무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사연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저는 아메리칸 항공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승무원 일을 계속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입니다. 3년 차밖에 안 됐지만 제가 생각했던 승무원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이야기 나누어 보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하는 말은 전부 똑같았어요. 어렵게 승무원이 되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는 말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배정된 비행만 마치고 일단 휴가를 쓸 예정이었어요. 승무원 일을 계속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서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좀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 다가올 휴가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비행을 하나하나 해가며 마지막 근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행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해 시애틀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가는 비행이었어요. 몸이 별로 좋지 못했던 저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통제 하나를 삼킨 뒤 비행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휴가 전 마지막 비행이라는 생각에 약간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행은 시작되었고 그날따라 기체의 움직임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원래 불규칙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부기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님은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요즘 난기류가 좀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며 괜찮다고 걱정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비행은 계속되었고 도착 시간을 한참 앞둔 시간 갑자기 기장님께서 비행기에 이상이 있다며 지금 당장 비상 착륙을 하고 정비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 있었고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여 그곳에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이고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을 가기보다는 일본을 들렀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만 알아주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선진국이니까요. 일본은 지난 비행 때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친절한 사람들과 깨끗한 거리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았고요. 저는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기술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시아권에 들르면 일본을 방문하는 노선을 선호했던 거예요. 사실 승무원으로서 특정 인종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비행을 하면서 아시아권의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비행 중에 시끄럽게 대화하는 건 물론이고 머물고 간 자리는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얼룩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이 배로 들었죠. 또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 말도 못해요. 무언가를 주문하면 시킨 순간부터 재촉하기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받겠다는 마음에서인지 음료부터 라면, 스낵까지 끝도 없이 주문했죠. 특히 어떤 분은 음료 주문을 한 지 30초도 안 되어서 대체 언제 주문했는데 아직 음료가 안 나오냐는 고객님도 계셨어요. 그런 고객님들은 대부분 중국인 승객들이었고 솔직히 생김새가 비슷해 저는 아시아권이라면 모두 비슷하려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본만 빼고요. 그러니 이 한국에 비상착륙하는 걸 반길 수가 없었죠. 보통 비상착륙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일을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마침 몸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잘 갖춰진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수리한다는 부분도 믿업지 못했죠. 저희에게 음료를 주문할 때도 빨리빨리 난기류 때문에 벨트를 착용하고 착석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정도로 죽지 않으니 괜찮다고 대충 하라는 말을 던진 한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행기도 대충 수리하지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에요.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뭐든지 꼼꼼하게 처리하는 일본에 가서 고쳤으면 했는데 하필 휴가 전 마지막 비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때 저는 짜증이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기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보다 비행기의 결함이 심각했고 일본까지 비행을 이어나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장님은 우리가 비상 착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안 된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1시간만 더 가면 일본인데 라는 생각을 하던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하고 숙소에서 며칠 푹 쉬다 나오자고 마음먹기로 했어요. 어차피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지만 딱히 구경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돌아다니기 위험할 것 같아 그렇게 마음먹기로 한 거예요. 기장님께서 정비하는 데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단순 결함을 수리하는데도 보통 하루 이상은 걸리곤 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비행기의 경우 간단한 단순 결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한국인들은 또 대충 하려는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불안해서 탈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현 상황을 승객분들께 전달했고 갑자기 바뀐 일정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전하게 비상 착륙한 것에 대한 안도감을 가진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단 확실히 진단된 결함 외에도 다른 치명적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승객들은 공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하기로 하였어요. 한국에는 승무원들의 휴게 공간이 있다길래 우선 그곳을 찾아갔어요. 휴게 공간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한국의 승무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자주 가던 친구에게 말로만 듣던 한국 승무원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연예인처럼 세련되고 아름다웠거든요. 머리 스타일링부터 메이크업까지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미국 승무원들도 단정하고 예쁘지만 한국 승무원들은 마치 뷰티 전문가 같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다들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링 팁을 공유하면서 서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프로페셔널했고 친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 몸에 갑자기 열이 오르며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빙그르르 도는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아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제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서 놀라고 지쳤던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풀리자 오한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저를 옆에서 보고 있던 한국인 승무원들은 놀라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약국을 가는 거라면 나는 약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말없이 웃기만 하며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도 한국에서 약을 사 먹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솔직히 어떤 약일지 알고 먹겠어요? 그냥 평소에 먹던 비상약이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 저는 병원에 도착해 있었어요. 공항 내에 병원이 있다고? 놀란 저는 해봐야 조그만 간이 치료소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최신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시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마치 작은 종합병원 같았어요. 현대적인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고 의사와 간호사들 같은 전문 인력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죠. 심지어 처방부터 링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니. 저는 그저 세상에 이게 정말 공항 맞나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의 대형 공항들도 이 정도 의료시설은 없거든요. LA 공항에서 승객이 아팠을 때 응급 콜센터를 불러야 했던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20분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선 5분도 안 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감탄을 계속할 겨를도 없이 저는 고열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추워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쓰러질 것만 같았죠. 그때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잡아주신 뒤 베드에 눕혀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을 거예요. 능숙한 영어로 제 상태를 물으시면서도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는 말에 왜인지 마음이 놓이면서도 살짝 설레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링거를 놓으실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게 정말 부드럽게 놓으시더라고요. 아프진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목소리도 차분하고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 후 제 상태를 체크하러 오신 의사 선생님은 제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명도 조절해 주시고 담요도 가져다 주셨죠. 치료받는 내내 시시때때로 상태를 체크하러 오시는데 매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한 모습에 아, 이런 게 한국의 의료 서비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솔직히 다른 생각도 살짝 들었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얼른 나와서 편하게 한국을 여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켜줄 때는 당신같이 멋진 남자랑 함께라면 이곳도 여행해 볼 만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링거 치료를 받고 몇 시간을 푹 휴식하자 제 몸은 놀랍게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감사 인사를 한 뒤 조금은 개운해진 몸과 마음으로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신속히 빠른 치료가 이루어진 덕분에 금방 회복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센터에서 나오는 길에 본 공항의 풍경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중 단연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든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뒷사람을 배려하며 공공장소에서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들이 놀라웠어요. 이때부터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체류하는 동안 이 나라를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캐리어를 끌고 승무원 휴게실로 돌아와 보니 한국 승무원들이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계속 끼니를 걸렀다 보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마침 허기가 지기 시작했던 저는 그 음식이 뭔지 물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비빔밥? 뜻을 물어보니 밥과 야채를 비벼 먹어서 비빔밥이라고 한다더군요. 사실 저는 채식주의자라 외국으로 비행을 나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재료나 조리법이 다양하질 않아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비빔밥은 채소가 잔뜩 들어가 있어 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배도 너무 고팠고요. 한국인 승무원들은 허기가 질 때 갑자기 매운 걸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다며 맵지 않은 간장 양념을 권해주었어요. 까맣게 생긴 양념이 뭘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밥과 야채와 비벼 조그맣게 한 입 떠먹었어 보았죠. 어머나, 그런데 이게 무슨 맛이래요? 신선한 야채와 고소한 기름 냄새, 달짝지근한 양념의 조화가 환상적인 거예요. 게다가 밥이 있어 먹으면서도 건강한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 있죠? 맛도 맛이지만 한 그릇에 다양한 색감의 야채들과 계란을 잘게 썰어 올린 노란 고명, 빨간 당근이라니. 눈으로만 봐도 침이 고이고 배가 부를 것 같은 비주얼이 더욱 놀라웠어요. 해외에서는 늘 샐러드나 빵으로만 끼니를 때워야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채식 음식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허겁지겁 한 그릇을 비우는 제게 어떤 승무원은 말했어요. 꼭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 한국에는 정말 많다고요. 그러면서 조그만 접시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하얗고 길쭉한 음식이 아까 그 간장 소스에 버무려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한 입 먹어보니 쫄깃한 식감이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묻자 그들은 웃으며 떡볶이라고 했죠. 맵지 않은 간장 떡볶이라 제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보통 그걸 맵게 먹는다더라고요. 빨간 색감이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긴 했지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간장 떡볶이를 한 입 먹은 뒤 용기 내어 매운맛도 먹어보기로 했죠. 처음엔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그게 가라앉고 나니 알싸한 맛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5개 정도를 정신없이 부채질을 해가며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레시피를 물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요리를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실제로 이 음식을 드셔보신 저희 어머니는 떡에 푹 빠지셔서 미국에서 맛있는 떡집이라면 모두 찾아다니는 떡 예찬론자가 되셨어요. 쫄깃한데 고소한 끝맛이 별미라면서요. 언젠가 한국에 꼭 가서 직접 먹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배가 부르고 나니 그제서야 공항을 구경할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사실 힘도 힘이지만 둘러보고 싶은 흥미가 생긴 거죠.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구경하던 중 문득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곳곳에 휴대폰 충전 거치대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전자기기들을 그냥 꽂아두고 가더라고요. 아이폰, 갤럭시, 아이패드까지. 거치대마다 비싼 기기들이 줄지어 있었죠.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LA 공항에서는 충전하려면 자물쇠로 잠기는 유료 충전함을 써야 하고 그마저도 도난 위험 때문에 다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도난 사건을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충전 중인 최신형 아이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폰을 충전해도 서로 눈치 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한국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항은 규모가 대단해서 가도 끝이 없었고, 보통 공항에 입점되지 않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면세점을 보면서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의 연속이었지 뭐예요?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저는 고열과 장시간의 비행으로 유니폼이 땀에 젖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어디서 갈아입을지 어떻게 세탁할지를 고민하며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침 한국 승무원이 제 고민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혹시 옷이 불편하시다면 여기 공항 안에 세탁소가 있으니 맡기시는 게 어때요? 2시간이면 드라이 클리닝까지 해주거든요. 라고 웃으며 얘기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공항에 세탁소라니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옷도 옷인데 저도 찝찝하네요. 어디 씻을 곳이 있을까요? 잠시라도 숙소를 잡아야 하나 고민이에요. 너무 멀리 나가면 급히 돌아오기 힘들까봐 걱정도 되고요. 제 걱정 어린 질문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 샤워실도 있고 옷 맡기시고 씻으신 다음에 캡슐 호텔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공항 안 세탁소에 샤워실에 심지어 호텔까지요? 그녀를 따라가 보니 정말 깔끔한 세탁소가 있었고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니폼을 맡기고 바로 옆 샤워실로 향했는데 그곳도 놀라웠어요. 고급 호텔 같은 청결함에 어메니티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상쾌하게 씻은 후 찾아간 캡슐 호텔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비행 피로를 풀기에 완벽한 아늑한 공간이었죠. 침대는 놀랍도록 포근했고 개인 공간이라 안정감도 있었어요. 비상 착륙으로 당황스러웠던 마음이 이런 편안함 속에서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죠. 깊은 잠에 빠져들기 전 이런 게 공항 서비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그 어떤 공항도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승무원인 제가 봐도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행 정비였어요. 하루 이상 걸릴 거라 생각했던 정비가 6시간 만에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저의 편견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렸어요. 휴가로 다른 나라를 가려고 했던 계획들을 미루고 한국에 다시 와 여유 있게 이곳에 머무르며 한국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더 가까이서 배우고 싶어진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과 건강한 식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한국을 추천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데다 채식주의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정이 있는 나라니까요. 특히 여성 혼자 여행하기에도 정말 좋은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으로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인들에겐 얼마나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배려와 친절, 그리고 건강한 식문화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이런 우리나라의 장점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소식 더 빨리 전달받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